자, 일단 정리 잠깐 좀 해볼게요. 지금 이거가 조금 문제가 쉽기는 한데, 에어컨 좀 줄일까? 춥지? 괜찮아? 좀 더울까봐. 문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은,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들도 봤어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길 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반까지 같이 봤는데, 문제 사실 뭐 무난하죠. 그쵸? 무난하고요. 얘네 실제로 한 6분 정도 만에 다 풀어줘야 됩니다. 6분 정도 만에. 자, 제한시간 안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6개 다 맞은 사람이 아쉽게도 오늘은 없어요. 자, 5개 맞은 사람이 1명.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4개 맞은 사람이 1명. 1번, 6번.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2개 맞은 사람이 1명. 지금 일단 이렇게 됐어요. 3, 4, 5, 6.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 됐을 때는 이제 6개 맞은 사람이 2명이 됐습니다. 그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다 고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1명이 이렇게 됐는데 3번하고 5번 고쳤고요. 4번은 일단 넘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6번 정리했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4번하고 6번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단권어랑 교평도 삼각함수 활용 다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채점해서 내고요. 안 풀었다! 일단 무조건 다 풀어야 됩니다. 오늘 등차 등비수열 나갈 거예요. 자, 의성아, 우리 등차 등비수열 교평수 갖고 왔지? 오케이. 단권어는 안 받았죠, 지금? 아무도 안 받았지, 등차 등비수열. 그것도 이따가 좀 뽑아줄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4번 문제 정리 후딱 한번 해봅시다. 자, 4번 문제. 자, 이게, 우리 전체 먼저 삼각형이 나왔다. 이거 원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삼각형이 결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작게 보지 말고 넓게 일단 큰 거부터 먼저 따져줘야 됩니다. 자, ABC 삼각형이 길이 4, 길이 5, 길이 7 나왔어요. 그럼 딱 보면 SSS야. 그죠? 다 결정돼 있죠. 그럼 당연히 끼임극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넌 이미 나와 있다. 그죠? 각비. 그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AD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AD 길이. 근데 지금 요 길이가 고맙게도 또 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또 SAS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법칙 해버리면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자, 얘를 지금 딱 본다면 원이 나와 있어요. 그쵸? 사인 법칙 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자, 수업 때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답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답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고, 딱 보고 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야, 얘는 각 나왔네, 두 명과 끼각 나왔네, 이거 손만 대면 끝나겠네, 이러고 그냥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딱 눈에 보이면은 한 10초 만에 보였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안 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정리가 나는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외정은 나왔어요. 사인 법칙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인 법칙을. 자, 근데 잠깐만. 지금 여기 5라는 중심점 이용해서 ABC에다가 선을 하나씩 다 그어봤어요. 그쵸? ABC. 반지름도 지금 나와 있네. 그쵸? 반지름도 4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정보 보니까 AOB, BOC, COA. 그쵸? 얘네 전부 각도가 다 비율적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3세타, 5세타, 4세타. 그쵸? 그럼 어차피 이것도 중심각인데 이거 싹 다 더하면은 얼마예요? 12세타. 몇 도? 360도.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세타가 30도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직각이었네. 그쵸? 바로 그냥 다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는데 넓이가 나와 있네요. 그때 BAC 각도를 구해달라. 요 각도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요 각도.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어떻게? 두 변과 끼임각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5세타 절반이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도를 넓이 입장에서는 2분의 AB 사인 세타로 들어가는 것과 삼각형 넓이 작게 쪼개서 그렇죠? 이거 되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큰 넓이는 쪼갠 작은 넓이 합으로 들어간다. 그죠? 이게 엄청 많이 쓰이는 논리죠? 얘 그것만 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야. 어차피 각도 다 나와 있고, 반지름 다 나와 있고. 이거 다 결정된 삼각형이니까 우리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삼각형의 넓이 전체 S라고 친다면 2분의 AB, 그죠? 16. 그죠? 2분의 1, 16, 사인 90도. 그죠? 자, 근데 어차피 나머지도 다 2분의 AB 다 똑같잖아요. 그럼 뭐 사인 90도랑 사인 120도랑 사인 150도랑 요거 그냥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2 플러스 4루트 3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뭐야? 필요가 없는데? 그쵸? 어차피 이거 계산해도 얘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는 넓이가 과잉 정보예요. 불필요한 정보란 얘기예요. 없어도 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 안 줬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넓이 자체를.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정보를 너무 많이 줬네.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넓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두변각 기인각 이용해서 BAC에 관련된 사인값을 뽑아보자. 그럼 요 변 길이랑 요 변 길이만 알면 끝나겠네.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럼 코사인 법칙. 그럼 얘는 제곱 16 32 빼기 둘 곱하기 2배 코사인 90도. 그죠? 잠깐만. 1대1대 루트 2네? 그냥 4루트 2로 들어가도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20도니까, 얘가 지금 32 빼기 32 곱하기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16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루트. 그래서 루트 48. 그럼 16이 3배니까 4루트 4. 그럼 이걸 가지고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4루트 2에다가 4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BAC, 그쵸? 사인각 BAC. 어차피 우리는 요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값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다? 12 플러스 4루트 3으로 나와 있다. 그쵸? 이거 계산해보니까 얼마예요? 8루트 6이잖아요. 8루트 6 사인, 그쵸? 자, 그게 현재 12 플러스 4루트 3이니까 그냥 뭐 8루트 6으로 나눠버리면 끝나겠네. 그쵸? 그래서 사인 얘는 8루트 6분의 12 플러스 4루트 3. 일단 4로 약분해볼게요. 그럼 2루트 6분의 얘는 얼마죠? 3 플러스 루트 3.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루트 3으로도 약분 가능하겠는데? 루트 3 약분하면은 2루트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답은 유리화해야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유리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무조건 답은 유리화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구나. 그래서 답이 요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인 75도예요. 75도. 자, 이거 솔직히 이거 150도잖아요. 이게 75도죠. 그러니까 사인 75도가 얼마냐라고 묻는 건데 솔직히 사인 75도 같은 경우에는 수어 원까지에서는 이거 특수각은 아닌데 이게 미적분에서는 사실상 거의 특수각에 준해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 15도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그렇죠?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75도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자, 그래서 요게 수원에서는 특수각은 아니에요. 근데 미적분은 거의 이게 특수각처럼 들어가게 돼요. 그건 나중에 어차피 보면 되고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걸 써놓는 이유는 뭐냐? 외우라는 얘기일까? 아니,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특수각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 그냥 삼각형 두 개만 보면 끝나죠? 정삼각형하고 직각이 되는 삼각형.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변 길이가 2라고 친다면 수선발 딱 내렸을 때 여기가 30도. 여긴 60도. 직각. 그럼 뭐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쵸? 그 다음에 얘는 1대1대 루트 2니까 45도라고 친다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외우라고 쓴 거라고요? 아니,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한번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 정도로 눈에 익히자라는 정도일 뿐입니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학 외우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호호호호호 등차등비수열로 가볼게요. 등차등비수열. 자, 그러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나가야 되는데 그 등비수열 하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수열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만 정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수열에 관련된 내용. 자, 일단 그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예요? 얘는 저희가 수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수를 그냥 나열만 하면 그냥 다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3, 5, 7, 9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와 있는 수열도 있겠지만 뭐 마이너스 3, 100, 101,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규칙이 없는 수열도 수열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수열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규칙이 있는 수열이면은 그 규칙성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항이 얼마인지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수열 같은 경우는 아예 정보를 싹 다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규칙 없는 수열은 잘 안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열인지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무조건 수나열하면 다수열이라는 걸 생각해줘야 되고요. 일단 그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수열들을 가지고 우리는 아예 네이밍을 하죠. 어떻게? A라고 수열이 A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죠? 초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얘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봐요?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거, 그죠? A1, 얘는 A2, 얘는 A3,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게 될 거야. A라는 수열에 N자를 갖다가 쓴다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비교해 볼게요. 어차피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떠드는 거예요. 수열과 함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완전 처음 듣는다 그러면 얘네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수열과 함수는 뭐야? 무슨 차이야?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 나요. 수열은 A, B, C, D로 네이밍을 하고요. N자로 변수를 잡습니다. 함수는 펑션의 약자 F를 씁니다. 펑션이 함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변수를 X로 잡죠. 소가로 써가지고 그냥 나타내게 됩니다. 둘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변수 차이밖에 없어요. 변수 차이밖에. 자, 그거를 편의상 그냥 정의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그죠? 1, 2, 3, 4, 5, 6, 7, 8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X는 실수로 나오게 되겠죠. 딱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수열과 함수는 변수가 자연수냐 실수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연수와 실수의 체계를 한 번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 실수가 이렇게 있다면 허수까지는 그냥 안 가도 됩니다. 어차피 고등과정에서 허수는 소개하는 것만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 걔네를 분석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실수 안에는 유리수, 무리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 안에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정수만 생각을 할 거예요. 실수와 정수의 관계. 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고 나갔다. 그러면 얘는 이걸 나타내는 정수라고 한다면 1, 2, 3밖에 없어요. 자, 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셀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 가능한 이자의 셀산자라 그래서 이산적이라고 불러요. 자, 그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산확률 분포, 연속확률 분포를 구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라고 한다면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한도 끝도 없이 많으니까 무한대개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산적이지 않으니까 불이산적이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리수 변수랑 무리수 변수는 왜 안 쓰냐? 안 써요. 걔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속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산적이지도 않아요.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실수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해버리고 정수만 이산적이라 특별 취급하는 거예요. 정수만.
괜찮죠? 우리 실수 안에서 정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는 정수를 다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n값에다가 0이라든가 마이너스 1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지는 않죠.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연수로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수를 n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이게 내추럴 넘버, 자연수 약자 n자를 갖다 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럼 그냥 x를 썼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수열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이 있는 수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규칙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거, 사칙연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 덧셈과 곱셈이요. 뺄셈은 어차피 음수 덧셈이고 나눗셈은 어차피 역수 곱셈이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칙연산 중에 두 개, 이칙 덧셈과 곱셈만 보게 되겠고, 그때 얘 일정하게 더하네 디스턴스 A약자 D자를 씁니다. 뭐 디퍼런스라고도 합니다. 그쵸? 얘는 매번 이식 차이가 나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게 되고, 이 차이가 전부 다 똑같다 보니까 이런 수열을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그래서 그죠? 같은 등자의 차이 차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어떻게 잡아요? 맨 첫 번째 나오는 초항을 기준으로 얘는 공차 한 번 더한 거, 얘는 공차 두 번 더한 거, 그쵸? 4항이면 공차 세 번 더한 거니까 n항이면 공차를 n-1번 더한 거네 라고 해서 초항과 공차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조금만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등차 수열이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변수가 n이잖아요. 당연히 내림차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본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볼까? 오른쪽에다 쓸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얘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 중에서 가장 심플한 애 아무거나 하나만 좀 볼게요. 무슨 뭐 3n 플러스 4 그쵸?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은 n에다가 1 집으면은 7, 그죠? 초항은 7, 공차는 3이죠? 그죠? 어차피 1차항의 개수가 공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과 똑같은 게 함수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냥 변수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x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라서 3x 플러스 4. 그쵸? 그래서 1차 함수가 등차 수열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실수 범주고 얘는 자연수 범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얘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열은 1 집어넣었을 때 7, 2 집어넣었을 때 10 이런 식으로 점밖에 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등차 수열은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어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수 몇 개 나오고 말다 보니까 그냥 수만 쓰고 넘어가고 그래프는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수열만 한다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수만 쓰면 되지 왜 굳이 그래프랑 연결을 시키려고 할까? 고난이도 문제는 함수 그래프까지 연결시켜서 들어가요. 고난이도 문제는 레벨 4급 이상 되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적분, 솔직히 지금 여기서 다 미적분 할 것 같은데 혜원이 미적분이지? 확통인가? 알았어. 자, 세연이는 미적분이죠? 의성이도? 모르겠어? 고민 중? 알았어. 알았어. 자, 근데 나중에 미적분까지 간다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 나오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다 필요합니다. 뭐 일단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열을 함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뭐 굳이 이걸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잖아요.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1, 2, 4, 8, 16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곱하기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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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그죠? 비율이 다 똑같아요. 이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비율이 계속 똑같아요. 그런 걸 우리는 같을 등자의 비율 비자 그래서 등비 수열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죠. 자, 당연히 얘는 첫 번째 초항이라고 그냥 부르겠고요. 자, 그러면 이때 뒤로 가면서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면 곱하는 게 똑같잖아요. R, 그죠? 레이쇼의 약자죠. 비율이라는 뜻의 레이쇼의 약자 R자를 갖다가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대2, 1대2, 1대2 계속 똑같은 걸 곱해만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통된 비라고 해서 그냥 공비라고 부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항은 1항에서 공비 한 번 곱한 거고 3항은 1항에서 공비 두 번 곱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항이다 라고 하는 A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는 걸로 들어가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등비 수열도 한 번만 볼게요. 아우,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초항 3이라고 하고, 공비도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런 거 함수에 있어요? 있죠.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지수함수. 자, n만 x로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잖아요. 뭐 다 필요 없죠. 이 중에서 1,3, 2,9, 3,27, 그렇죠? 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래프가 아예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물론 수학 1에서는 등비 수열을 지수함수까지 연결시켜서 그래프를 볼 일은 없어요. 얘를 그래프를 보는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등차 수열은 해요. 그래프가 요구가 돼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합에 대한 것들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수열에서도 합이 있고요. 아! 요거 얘기하다가 말았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전부 1차 함수 안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등비 수열은 전부 지수함수 안에 포함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지수함수가 등비 수열을 다 포함하지는 못해요. 왜? 지수가 자연수에서 실수로 확장이 되면 미치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정의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정수가 아니면 미친 양수밖에 안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an이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런 거 가능해요. 어차피 뭐 n이 짝수면 그냥 양수 나오겠고 홀수면 음수 나오겠고 그렇죠? 다만 이게 지수함수에서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걸 나타낼 때 3의 x제곱과 마이너스 3의 x제곱 두 개 놓고 그냥 크로스해서 왔다 갔다 움직인다. 이렇게 그냥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합이라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열에서는 합이 뭐냐? 시그마죠?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라는 애는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 서메이션이죠. S자. 자, 이 S자를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뭐야? 이 S자 맞아?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맞아요. 이게 시그마라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스어에서 S자랑 순서상 똑같아요. 그리스어에서. 자, 그 그리스어의 대문자 시그마가 지금 얘고요. 소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확통해서 이제 표준 편차로 씁니다. 표준 편차로. 그건 뭐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합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함수도 합이 있나? 있어요. 하지만 수투에 나오죠? 인테그랄. 지금쯤 우리는 다 한 번쯤, 그래서 괜찮아? 보긴 했잖아. 그쵸? 인테그랄. 자, 인테그랄도 마찬가지로 합이라고 하는 S자를 갖다가 그냥 길게 쓴 거예요. 괜찮아요? 얘도 합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 함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정의 내릴 때 뭐라고 하냐? 얘는 이산적인 것들의 합이다. 그래서 나는 시그마를 이산합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연속적인 애들의 합이다. 그래서 나는 연속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합은 넓이가 합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다시 수투할 때 얘기할게요. 수투할 때. 자, 그래서 이런 계보를 조금 넓게 일단 생각을 해주고, 자,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거를 조금만 더 가볼게요. 큰 틀만,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큰 틀만. 자, 그러면 방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등차 수열에서 생각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 자, 일단 첫 번째, 일반항이에요. 당연히 일반항 중요합니다. 자, 일반항은 A에는 A 플러스 N-1이 그쵸? 다만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상수항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차가 기울기랑 똑같은 개념이구나. 약간 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중항이에요. 등차 중항. 등차도 그렇고 등비도 그렇고 이 중항에 관련된 논리는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무슨 뭐 1, 3, 5, 7, 9 이렇게 5개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 세 개 수를 놓고 봤을 때 두 개 항이 가운데 항이네. 그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네. 그럼 얘는 둘 더한 게 얘 두 배랑 당연히 똑같아요. 왜? 아니 얘가 3에서 2 뺀 거고 얘가 3에서 2 더한 거니까 뭐 둘 더한 당연히 3의 2배겠지 뭐.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속된 세 개의 등차 수열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B-D, B 플러스 D. 그래서 얘는 2B가 A 플러스 C랑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등차 주간은 사실 이렇게도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죠?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과 등차 주간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다만 산술평균이라고 꼭 알 필요는 없는 게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차 수열이잖아요. 앞뒤합이 얘 두 배 나오잖아요. 이게 넓게 봐도 똑같죠? 이렇게 둘 더하면은 10. 정가운데가 얘기 때문에 이거 2배. 이 둘 더해도 10. 얘 2배. 괜찮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앞뒤합이 똑같다라는 거. 이게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걔만 잘 써도 등차 수열의 70%는 끝나요. 앞뒤합이 똑같다라는 거. 요것만 잘 생각해도 진짜 끝납니다. 각인을 해놔야 돼요. 각인을 해놔야 됩니다. 앞뒤에 한만 잘 써도 등차 수열은 진짜 거의 반쯤 꿰고 들어간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자, 이 합은 나는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에요. 초항과 공차로 나타내는 등차 수열의 합식. 자, 우리가 A1부터 A2, A3, 그쵸? 이거를 n번째까지 싹 다 더한 상태. 이거를 뭐라고 쓰죠? 그죠? 뭐 서메이션의 약자 S로 씁니다. 다만 뒤에다가 n자를 써주죠. 1항부터 n항까지야. 마치 팩토리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뭐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똑같이 들어가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렇죠?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야. 둘이 똑같아요. 이건 뭐 수열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시그마 합이지만 오른쪽에 쓰는 게 함수처럼 수열을 갖다가 쓰죠. 밑에다가는 변수 지정해주면서 시작하는 항, 끝나는 항. 그렇죠? 1항부터 n항까지 A라는 수열을 싹 다 더해주세요. 라는 거 괜찮죠? 그냥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n까지 집어넣어서 정리되는 상태.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기호는 뭔가 계산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거 그냥 줄여 쓰는 것 뿐이죠. 잠깐만. 그럼 얘 있는데 얘를 왜 쓰는 거야? 왜 써요? 얘는 무조건 1항까지 다 넣어야 돼요. S5라고 한다면은 1항부터 5항까지 다 넣어야 되죠. 무조건 1항까지 넣어야 되는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 내가 3항부터 5항까지만 해도 돼요. 그렇죠? 마치 뭐랑 똑같아요? 팩토리얼 이것도 순열이잖아요. 퍼뮤테이션 얘도 순열이잖아요. 둘 다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얘가 얘 같은 느낌이고요. 얘 무조건 1까지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몇 개만 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약간 이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딱 그 차이 정도밖에는 없어요. 자, 물론 시그마는 다음 단원에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S만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S를 좀 더 정리해 볼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앞뒤합이 계속 똑같죠? 앞뒤합이 계속 똑같네. 앞뒤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맨 앞과 맨 뒤가 n개 쌍이 나오는구나. 그죠? n개 가지고 쌍이 나오는구나. 다만 둘이 합쳐서 이거니까 전체 n개 딱 절반 쌍만큼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n개의 절반 쌍.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합 SN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앞 맨 뒤 합의 전체 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AN이 A 플러스 N-1D잖아요.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N-1D의
전체 한계수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항과 공체만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잘 쓸까요? 안 써요. 너무 외우고 있지 마요. 그렇죠? 자, 핵심은 딱 뭐다? 중항 논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중항 논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SN은 초항과 마지막 항, 앞뒤합 전체 절반이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뒤합이 똑같다라는 거. 뭐 같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13579를 더한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걸 싹 다 더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등차수열이나 공식을 이용해 볼 수도 있긴 했는데 앞뒤합 10, 앞뒤합 10.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10의 절반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아, 앞뒤합의 전체 한개수 절반이구나. 홀수계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왜? 이게 지금 등차 중앙이잖아요. 괜찮죠? 이게 등차 중앙. 이래? 그래서 5가 5개 있는 걸로 봐도 돼요. 가운데 항이 5개 있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어떻게 확정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7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1, 2, 3, 4, 5, 6, 7. 와, 그럼 잠깐만 얘는 그럼 초항과 마지막 항, 한개수 절반 이렇게 가야 되겠네? 아니, 전체 중앙이 어디예요? 얘죠. 그냥 A4만 7개요. 괜찮아요? 바로 가야 돼요. 괜찮아요? 바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우주갑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SN 함수적으로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함수적으로. 함수적으로 조금 더 해봅시다. 자, 근데 2차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기본 레벨 4 이상이에요. 레벨 4 이상. 그래서 얘는 일단 식만 좀 써볼게요. 자, 위에는 이 식을 만약에 전개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또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n제곱 2차 항이 존재해요. 그쵸? 근데 그 2차 항의 개수가 분자에서는 d밖에 없어요. 2분의 dn제곱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2a-d가 n 하나 곱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2분의 2a-d n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괜찮죠? 2차 함수가 등차수열학과 똑같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뭐예요?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반드시 0 집어넣으면 빵 나와요. 괜찮죠? 무조건 0 집어넣으면 빵 나올 수밖에 없어요. S0가. 애초에 n에 0을 못 집어넣기는 하는데 수식상 S0가 0인 걸 미리 인지한다면 이게 2차식인데 S0가 빵이야?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네. 이거 빨리 인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SN이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만약에 홀수 개수 나왔다. 그럼 이건 중앙 가지고 나타낸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n 곱하기 a. 그쵸? 이거 중앙이면 n 플러스 1의 절반이죠? 그쵸? 이 중간항. 그냥 그게 n에 있는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봐봐요.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이잖아요. 물론 2차인 건 맞아요. 어차피 n 곱하니까. 근데 급수를 1차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관력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직관력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너무 고급스러운 방식이고 고난이도에서나 필요한 거고 당장 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네. 이게 자유롭게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괜찮죠? 그래서 문제 중에서 어떠냐면은 이런 케이스들도 나와요.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될까? A3가 무슨 3 나오고 AK-2가 AK-2가 지금 뭐라 그럴까? K-3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SK가 K제곱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N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K-2번째 항만 이 값이 나오는 거고,
K1까지만 지금 K제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K 얼마냐? 15K제곱으로 할게. 15K제곱. 그냥 편이다. 그럼 잠깐만. 얘는, 이거 어떻게 하지? 초항과 마지막 항, 한 개수 절반.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어차피 이거 A3 플러스 AK-2 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왜? 어차피 A1, A2, A3 쭉 가서 AK-2, AK-1, AK 하면은, 어차피 이합이랑 다 똑같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초항 구하고 K번째 항 구해가지고 등차수 일합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두 개 더하면 이거 지금 K네. 뭐야. 2분의 K제곱이잖아. 나 이거 틀렸다. 미안해. 15K라고 할게. 15K라고 할게. 미안! 자, 그럼 2분의 K제곱이니까, 이들이 똑같으려면, K 값이 30이 돼야 되는구나. 한 30개짜리였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굉장히 좀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지금 얘는 내가 그 실제 기출문제의 일부만 지금 따와가지고 설명한 거고, 핵심 파트만 설명한 거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거 감도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는 솔직히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함 나오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함수도 적분 들어가면서 어려워지죠? 미안해. 지금 수투 얘기라서. 이게 수투 입장에서는 적분과 동급이에요. 합이. 괜찮죠? 그러니까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의 느낌인 거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급수가 확 어려워져요. 자, 근데 그때 핵심은 요거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전부 다고요. 이걸로 조금 이따가 세세하게 문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거 일단 심플하게 하나만 좀 먼저 풀어봅시다. 6번 한번 풀어볼게요. 6번. 자, 푼 친구는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 볼게요. 6번. 조금만 풀고 쉬었다 갈게요. 조금만 풀고. 잠깐. 이게 되게 어려웠는데. 설명 들은 건가? 네, 알겠습니다. 띵. 자, 너무 쉬웠지? 그쵸? 공차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2항에다가 공차 2번. 그러니까 굳이 초항공차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어요. 그냥 2항을 기준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6A2 빼기 72는 빵. 그쵸? 그래서 얘는 12랑 마육. 양수로 나와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얘는 2항이 6. 그러면 3항은 9.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문제 조금 한번 가볼게요.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2번.
12번. 오케이. 너무 쉽다. 자, 이거는 솔직히 아예 뭐 다 맞아가지고 사실 설명할 건 별로 없긴 했는데, 별 설명할 건 없긴 했는데, 지금 절대값 나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져야 돼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하기엔 좀 그래요. 자, 어차피 지금 얘랑 얘는 A라는 수열에서 3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 빼기 3을 BN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BN도 어차피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6이면서. 그쵸? 다 같이 3만 뺀 거니까. 아, 얘는 지금 B2네. 얘는 B3네. 치환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은 어차피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인데 절대값이 똑같다? 그럼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잖아요. 얘를 딱 보고 얘가 마3이고 얘가 3이네. 그냥 이게 바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3 나오려면 A2는 빵 넣어야 되겠네. A3는 그럼 6 넣어야 되겠네. 이거 0, 6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관력을 키우라고 내가 지금 이 문제 보자라고 하는 거지. 쓰면서 푸는 거는 사실 여기서 지금 다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냥 딱 보고 뭐야? 이 둘이 절대값 똑같은 거네? 그럼 마3, 3이네. 그럼 마3 나오려면 A2가 빵 넣어야 되네. A3는 6 넣어야 되네. 공차 6이니까 그러면 A5는 여기서 공차 2번 넣어 들어가는 거니까 12만 더해주면 끝나네. 그냥 딱 보고 답이 2번. 이게 한 20초 정도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이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당연하게 나와야 돼요. 이것도 내가 지금 치환하라는 게 아니에요.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치환은 통으로 보는 거지 꼭 바꿔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지금 레벨 3인데 작년에 10월 교육청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미안, 이게 지금 목일반, 최사입반에서 14번 했는데 와, 한 3분 동안 아무도 못 풀었어. 마육6? 안 되지. 공차가 6인데. 지금 AN3, AN 빼기 3이 BN이라고 한다면 BN도 어차피 공차가 6이니까. 그렇지? 자, 이 말이 일단 엄청 중요합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 힌트 같지 않은 힌트라서 그냥 잠깐 떠드는 거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초항은 당연히 항이니까 자연수고요. 공차는 무조건 자연수예요. 이게 지금 초항 공차 둘 다 자연수라고 준 겁니다. 얘는.
들면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억나는 거. 아, 그래. 오케이. 혹시 여유되면은 한번 다시 풀어보고, 만약에 생각이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따 설명만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면서 기존에 들었던 거랑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 그쵸? 조금만 힌트를 좀 가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3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이 3개예요. 자, 3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3변식이면 이 등식이 2개짜리예요. 3개짜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3개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등식 1번, 이렇게 등식 2번, 이렇게 등식 3번. 그쵸? 그래서 이렇게 3개처럼 보이는데 그 3개 중에서 하하하 난 이걸 꼭 그리고 싶어. 자, 3개처럼 보이는데 이 3개를 다 쓸 필요는 없죠. 2개 성립하면 어차피 무조건 하나는 성립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에서 1번, 2번을 쓸지 1번, 3번을 쓸지 2번, 3번을 쓸지 셋 중에 골라주면 될 텐데 딱 봐도 뭐 쓰는 게 제일 편해요? 요거랑 요거 쓰는 게 편하겠죠? 뭐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뭘로 풀어도 다 풀려요. 근데 나는 좀 기준을 잡아주려고 얘기하는 거라 이 방법이 그나마 직관적으로 정리하기가 편하다라는 것뿐인 거지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번. 5항이 지금 같구나. 2번. A의 6항과 B의 7항이 같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식이 몇 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부등식이에요.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 그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미지수가 몇 개일까요? 자, 등차수열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뭘 쓰면 된다? 초항공차로 나타내면 다 풀려요. 진짜로 다 풀립니다. 아무리 고난이도라도 다 풀려요. 근데 레벨 4 이상은 초항공차 가지고 문제 풀면은 시간이 우주로 갑니다. 그래서 초항공차로 푸는 거는 이제 초심자들 입장에서 푸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N이 미지수 2개예요. 그죠? 초항공차. 편의상 나는 이걸 갖다가 A 플러스 N-1 D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B에는 B 플러스 N-1 D2라고 한번 해봅시다. 미지수가 총 4개예요. 그죠? 미지수가 4개. 미지수가 4개면은 다 구하려면 식이 4개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3개 나왔고요. 부등식이 나왔어요. 뭔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정수 조건 없었으면은 이거 못 구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하나의 등식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4개를 이용해 주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초항공차 가지고 푸는 건 굉장히 무식하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A1 플러스 A 플러스 4D1 B 플러스 4D2 이래놓고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고맙게도 1번은 둘이 같다 그랬잖아요. 아예 얘를 기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1번을 이제 기준으로 5항을 초항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5항을.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5항에서 공차 한 번 더한 거야. 그쵸? 공차 한 번 더한 거야. B7은 5항에서 공차 2번 더한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5항이 같기 때문에 공차가 딱 2배 차이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차 힌트.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난 딱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뭐 못하겠으면은 미지수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미지수를 당연히 그냥 초항공차 가지고 간 거예요. 하지만 초항까지 가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요. 왜? 5항끼리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초항까지 끌고 내려가서 어거지로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5항이 같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정말 중에 헷갈리는 거 있어요? 오케이. 아우, 지금 사람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괜찮나? 알았어. 오케이. 이따가 단권화 교재 갖고 올게요. 자, 만약에 풀어서 여기 된다. 그 단권화 교재 풀고 있어요. 옆에 펼쳐놓고 그냥 같이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다 풀어서 여유가 된다, 그러면. 자, 아주 조그만 힌트를 더 가볼게요. 1, 2번은 할 만큼 했어요. 1, 2번은. 그죠? 이 식은 이미 다 해석한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식이 지금 4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식이 4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3번 해석할 차례예요.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요. 머릿속에 다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항공자 다 자연수라는 거. 어디라서? 이렇게 바빠. 레벨 3로 바꿀 걸 그랬나? 레벨 3로 바꾸긴 해야 되겠다. 자, 뭐냐면은, 통째로 넓게 외접원을 구한다라기보다는, 요 각도 있죠. ADB 각도랑 ADC 각도. 둘이 합치면 180도잖아요. 둘이 사인 값이 똑같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성질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BD랑 DC 길이비만 하면 되지. 이게 3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ABD만 놓고 사인 법칙을 이끌어 본다면, 이 외접만 놓고 본다면, 사인 45도분의 BD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죠. 그러면 얘를 세타로 잡으면은,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45도분의 BD는 사인 세타분의 2.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녀석만 놓고 봤을 때, 사인 60도분의 CD는 사인 세타분의 3. 어차피 사인 파이만이라서 세타지만, 세타로 봐도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값 다 알고 있으니까 BD 대 CD의 비율이 나와요. 사인 45분의 K, 사인 60도에 3노트 여기서 2대 3라고 보면 돼요. 그러네. 그치? 사인 45도분의 얘랑 사인 60도분의 얘가 2대 3이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 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외접원의 지점이 2대 3이라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자, 이거 3번을 조금 더 가보면 A7은 27? 아까 얘기했죠. 5항 기준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5항 기준으로 가라 그랬어요. 5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해요. 그렇죠?
근데 D1은 ED2라 그랬으니까 아예 그냥 D2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 내용 이거 할 거 없어 보이는데 그쵸?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 B7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5항 기준으로 B5 플러스 ED2예요. 그쵸? 얘도 뭐 별로 할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럼 뭐지? 생각해보니까 A5랑 B5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를 갖다가 A5는 27-ED1이라고 한다면, 요 식을 이용한다고 칠 때, A5 대신에 B5에 넣어도 되잖아요. 둘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돼요? 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27-D1, ED1, 플러스 ED2. 그게 2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D1은 또 ED2라 그랬어요. 그쵸? D1에다가 ED2 집어넣으면 27 빼기 4D2 플러스 ED2니까 마이너스 ED2가 24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자, 그거를 좀 더 정리해서 ED2 넘겨서 정리하면 D2는 2분의 3보다 커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공차가 지금 2분의 3보다 커 났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또 한번 봐볼게요. 공차에 관련된 얘기, D2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2, 뭐라고 해야 될까? D2가 지금 2, 3, 4, 5, 6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자연수인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모든 항이 다 자연수가 나오려면 지금 얘는 사실 얼마인지 몰라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확실하죠. 27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차 6번 뺀 초항이 음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걔가 자연수 나오려면 공차가 얼마로 나와야 되겠냐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초항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항이 자연수다. A가 자연수다. 라는 걸로 마지막 끌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5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1 7항에서 공차 6번 뺀 거예요. 자, 그러면 7항이 지금 27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D1은 2D2라고 그랬으니까 빼기 12D2라고 한번 해볼게요. 걔 무조건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1 이상의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겼을 때 12D2가 26보다 커 나타야 되겠고 D2는 12분의 26 얼마예요? 2. 얼마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둘을 확장시켜보면은 D2는 2분의 3보다 커 났지만 이거 2로 약분하면은 6분의 13이죠? 1.5보다 커 났지만 2.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연수여야 돼요. 자, 2분만 이따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해될까?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아, 맞네. 이게 잘 돼요. 맞아요. B1은 지금 저렇게 따지면은, D1은 지금 그래프 4잖아요. 그럼 D1은 4니까 H를 27이라서 4등분 빼면 19 나오죠. H를 27인데 D1이 4잖아요. 그럼 A5는 19지. 그럼 A5랑 B5랑 똑같아요. 그럼 B5도 19죠. D2는 2지. 쭉 빼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 이거를 이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틀린 거는 아닌데, 뭐랄까, 다음에 다시 푼다 그랬을 때 또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정리를 해줘야 돼. 괜찮아? 너무 힘들진 않아?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결국 D2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D2가 2. 그럼 그것 때문에 D1은 현재 4예요. 자, 지금 확실하게 주어진 값은 A7입니다. 27.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5항에서 공차 2번 빼는 건데 이게 현재 4잖아요. 그래서 27에서 8 빼면은 19. 요게 현재 19구나. 그쵸? 5항 기준에서부터 출발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 가지고 1항 빼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꼭 1항 다 구해야 돼요? 아니, B1은 B5에서 공차 4번 빼주면 되고요. A1은 A5에서 공차, 이건 4D2구나. 그쵸? 얘는, 나 이거 그죠. A5에서 공차 4번 뺀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얘랑 지워지죠? 그 다음에 D1은 어차피 2D2라서, 마이너스 4D2에서 8D2 더하니까 4D2예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8. 괜찮아요? 그렇죠. 굳이 1항까지 다 구하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11번이면 얘는 사실 뭐 고3 기준에서 11번이면은 평이한 4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무난한 4점에 해당해요. 고난이도 4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벨 3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레벨 3 치고는 좀 많이 어려운 건 맞아요. 레벨 3 치고는. 자, 그러면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호호호호 8시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뒤로 좀 가볼게요. 화이팅.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다리 쉬었어? 알았어, 안녕.